시스템 중 내추럴 컬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NC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스웨덴 색채 연구소에서 1979년에 발표한 표준 색채계입니다. 스웨덴의 국가 표준으로 1979년에 발표가 됐고요. 실제로 연구한 것은 1960년대 스웨덴 색채 연구소에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1969년에 학회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스웨덴 국가 표준으로 채택한 것이 이제 1979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컬러 시스템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냐면요, 인간의 의식에 근거한 색채의 시각적 색감을 정의하고자 한 색채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색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색을 지각을 하느냐, 그 방식과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이 색을 지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따라서 만든 컬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색이라고 하면은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네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채색의 화이트와 블랙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색상환을 구성함에 있어서 에링의 반대색 이론을 기본으로 구성을 합니다. 노랑과 파랑 서로 보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이 보색입니다. 이 네 가지 심리사원색을 반대의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빨강에서 파랑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파랑에서 초록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초록에서 빨강으로 노랑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10% 단계로 나누어서 색상을 구성을 합니다. 즉 Y20의 R이라고 표현된 경우에는요, 노랑에서 빨강으로 20%만큼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즉 노랑에서 빨강이 한 20% 정도 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노랑과 빨강의 딱 중간, 노랑에서 빨강으로 50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중간이 50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20%만 빨강 쪽으로 갔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노랑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노랑에서 빨강으로 80%만큼 이동이 된 경우, Y80R이라고 하는 것은 노랑에서 빨강으로 80%만큼 이동이 됐기 때문에 빨강 기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색을 지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에 따라서 이 색상환을 구성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표기 방법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색상환, 40 색상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겠죠. 네 가지 기본 색상 사이를 10%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자, 노랑에서 빨강으로, 빨강에서 파랑으로, 파랑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다시 노랑으로 전체 40 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색상환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색상화는 어렵지 않고요. 자, 명도와 채도의 개념은 색 삼각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색 삼각형은 오스트발트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오스트발트의 색 삼각형. 네,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오스트발트의 개념을 좀 차용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스트발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회전 혼색판을 돌려서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서 화이트 더하기 블랙의 혼합량 더하기 순색의 혼합량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혼합비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이 내추럴 컬러 시스템은 사람이 어떤 색을 보고 느낄 때 이거는 순색에다가 하양이 얼마쯤 들어가 있고 검정이 얼마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채도는 어느 정도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양색의 정도, 하양색의 정도, 이것을 우리는 흰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색도, 그리고 검정색도, 그리고 순색도가
100이 되도록 해서 이 색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한번 보면은요. W, S,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는 화이트일 것 같죠? 자, 독일어로 바이스라고 해서 흰색을 의미하고 그것의 약자입니다. 자, S는요. 난데없이 왜 S가 나왔느냐? 독일어 슈바르츠의 약자 S, 검정입니다. 자, C는 순색이에요. 크로마티크의 C 약자를 따서 색삼각형의 세 가지 꼭지점에 두고 이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무채색 축 그리고 무채색 축에서 순색으로 향하는 이 채도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칼라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채색인데요. 흰색에서 검정으로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 우린 이것을 검정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채색에서 무채색 하향에서 검정으로 20% 이동이 됐습니다. 가까이 갔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검정색도 20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색깔은 이 검정색도를 따라서 검정색도가 20인 색이지만 무채색에서 순색 쪽으로 얼마나 이동이 됐느냐. 자, 여기에 숫자를 읽으면은 30%만큼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무채색에서 순색으로 30%만큼 가까이 갔다. 우리는 무채색에서 순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순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색은 검정색도가 20이고 순색도가 30이며 색상은 노랑에서 빨강으로 90%만큼 이동된 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색의 순색도는 어떻게, 흰색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상에서 요 차트 색삼각형 상에서 검정색도가 20, 순색도가 30이라고 제한이 됐죠. 그렇다면 흰색도는 50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색깔은 흰색이 많이 들어간 핑크 계열의 색이라는 거죠. 네. 느낌적으로 이 수치를 보고도 우리는 색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색을 지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뉘앙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검정색도와 순색도를 합쳐서 뉘앙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이에요. 여기에 있는 색깔은 우리 보통 대략적으로 소프트 색깔, 흐린 색조 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색상 저기 효톤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는 소프트한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자 그런 톤에 해당되는 의미를 여기서는 뉘앙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색도 설명했어요. 얼마나 어두운가. 그 다음에 순색도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흐린가. 자, 검정색도, 하양색도, 순색도, 백. 요것도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NCS 시스템은요, 4개의 원색이 서로 어떻게 근접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색깔들이 흰색과 검정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해 있는가. 그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색삼각형은 하나의 색상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0개의 색상환이기 때문에 40개의 색삼각형으로 색입체가 구성이 됩니다. 오스트발트 색입체처럼 색삼각형이 40장 만나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은 복원추형이고요. 표기 방법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검정색도를 나타내는 숫자 2개, 순색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2개, 그리고 줄 긋고 색상의 기호를 표기하면 됩니다. 자, 앞에 붙어 있는 S는 뭐냐면요.
자, 1969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학계에 발표가 되고 국가 표준으로 1979년에 발표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만들어진 거는 first edition이었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뭐 우리가 좀 더 잘못 만들었던 것들도 있고 더 과학이 발달해서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늘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개정을 해서 두 번째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만들어진 그 NCS를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S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1750개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세컨드 에디션이고요. 최근에는 색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2050개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표준 색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이 세컨드 에디션이 그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S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CS 색체계의 표기 방법은 자, S 붙어 있고 검정색도 20, 순색도 50, 노랑에서 빨강으로 30% 이동된 색이다. 자, 이걸 보면은 색감이 대략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자, 어떤 거냐? 노랑에서 빨강으로 30% 정도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노랑 느낌에서 약간의 붉은 색깔이 들어가 있다. 좀 이렇게 귤색 빛깔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귤색 정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에서 검정으로 얼마만큼 20%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회색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얘는 무채색 축에서 유채색 축으로 50%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는요. 얘는 좀 밝은 귤 색깔 같은 거, 밝은 주황보다 노랑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색일 거예요. 색이 조금 더 명색조에 채도가 조금 있는 그런 색일 거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표기 방법 요거고요. 나온 김에 같이 봅시다. 자, 색상 번호와 기호가 있고 3/6이라 되어 있는 거 요거 먼셀 표색계입니다. 자, 8I2 8번 색상의 화이트 혼색 기호 I 블랙의 혼색 기호 E 요거는 오스트발트 색체계입니다. T13SE-D6으로 되어 있는 것 요것은 오스트발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독일의 그 산업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DIN 색체계입니다. 앞에 있는 T는 색상, S는 채도, D는 암도를 나타내는 표기 방법입니다. 자, 34번 풀어볼게요. NCS의 표시 방법인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는 세컨 에디션이자 스탠다드 에디션에서 얘기합니다. 자, 검정색도가 40이고요. 순색도가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에서 검정으로 40% 정도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무채색에서 순색으로 30% 정도 이동된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랑에서 초록으로 20%만큼 이동됐기 때문에 파랑 느낌이 많이 나는 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40%의 하양색도 아니죠. 검정색도죠. 30%의 순색도입니다. 자, 20%의 초록을 함유한 파랑일까? 20%의 파랑을 함유한 초록일까요? 블루에서 초록으로 20%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록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20%의 초록을 함유한 파랑색입니다. 그러면은 이 색에서의 하양색도는 얼마일까요? 하양색도, 다시 말해서 흰색도 혹은 백색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흰색도를 구하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흰색도 더하기 검정색도 더하기 순색도가 100이기 때문에 자, 검정색도 40, 순색도 30. 그렇게 해서 100이 되려면 흰색도는 30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 30%의 흰색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맞는 겁니다. 자, 35번. NCS 색 삼각형에서 화이트와 블랙 축, 이거는 바이스라고 하는 화이트, 독일어 에델바이스, 하얀 꽃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S 슈바르츠. 네, 검정의 약자입니다. 무채색 축이에요. 얘와 평행한 직선상에 놓인 색들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좀 문제가. 자, 평행한 거. 요거 얘랑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한 거. 자기네들끼리 뭐가 같으냐? 이거 같은 거 뭐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같다는 거죠. 무채색에서 순색도로 가는 그 값이 순색도가 같은 거잖아. 그죠? 얘네들은 모두 다 채도가 같아요. 순색도가 같아요. 그래서 동일 순색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흰색에서 순색도로 요렇게 있는 이 줄끼리는 뭐? 얘네들은 동일한 검정색도, 동일 검정색도입니다. 왜냐하면 흰색에서 검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검정색도라고 얘기를 했고, 검정색도 10, 20, 30, 40, 50, 9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선을 따라서 다 동일한 검정색도입니다. 자, NCS 색표기 S7020의 R20B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봅시다. 자, S7020에서 70은 흑색도를 나타낸다. 맞죠? 자, 검정색도입니다. 흑색도, 오케이. 자, 20은 순색도를 나타냅니다. 자, 틀렸어요. 자, R20B는 빨강은 여기 있죠. 빨강에서 블루로 20%만큼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에서 파랑으로 20% 이동됐기 때문에 빨강이 80%, 파랑이 20%를 의미합니다. 빨강 80, 파랑 20을 의미한다. 맞겠죠? 네. 백색도는 얼마일까요? 백색도는 10. 왜? 검정색도 더하기 순색도 더하기 백색도 해서 1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색도는 10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NCS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이트와 슈바르츠 검정, 화이트와 블루, 이건 뭐지? 슈바르츠와 블루의 기본 촉도를 가진다? 아니에요. B가 아니라 C잖아. 그쵸? C, 크로마티크입니다. 틀렸습니다. 대상색의 하양색도, 검정색도, 유채색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네, 맞습니다. 검정색도, 순색도,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지금 사선이 없잖아. 그죠? 사선이 없는데 그럼 순색도, 하양색도죠. 자, 노랑과 빨강, 빨강과 파랑, 파랑과 초록, 초록과 옐로의 기본 척도를 가진다. 이거는 색 상환을 의미하는 거죠. 색 상환에서는 그렇게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노랑, 빨강, 파랑, 초록. 기본 척도가 있지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색 삼각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 자, 24색 상환으로 되어 있으면 아니에요. 40색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24색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옥스트발트 그리고 PCCS. NCS는 40색 상환. 색상명도 채도로 표기하는 것, 요거는 먼셀이죠. 뭐 총체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NCS 색채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
오스트발트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4개의 기본 색상과 채도 어두움의 정도를 표시한다. 요것은 DIN 독일의 그 색채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은 NCS하고 오스트발트하고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에링의 그 반대색을 사용했잖아, 그쵸? 그리고 색삼각형의 개념을 도입을 했죠. 하지만 요 1번 보기가 의미하는 것은 DIN이네요. 기본 색상, 채도, 암도, 어두움, 요렇게 여기 33번에 3번처럼 그렇게 표기하는 거 DIN. 시대에 따라 트렌드 컬러를 중심으로 하여 업계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색체계이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잠깐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발표한 색체계로 심리보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색체계이다. 맞아요. 그 반대에 넣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반대색, 에린의 반대색 이론 적용한 거 맞습니다. 색체계의 형태는 원기둥이며 아니죠. 색삼각형 40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복원추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기둥 아닙니다. 자, NCS 색체계에서 검정을 표기한 것. 자, NCS 색체계에서 표기하는 방법, 검정색도, 순색도, 그리고 색상을 표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검정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표기 안 하고 순색도 색상이 없기 때문에 순색도도 없는 거지. 그러면 검정색도만 나타나려면 숫자 2개만 놔두면 이상하잖아. 뭐처럼? 먼셀처럼. 먼셀도 농도 값만 나타내려면 이상하죠. 그래서 먼셀이 뭘 사용했죠? 그 어떤 색기미도 띄지 않는 중성색이라고 하는 개념인 뉴트럴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뉴트럴. 자, 이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트럴의 약자를 색상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순색도는 없기 때문에 0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검정은 흰색에서 검정으로 아주 많이 갔죠. 그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검정이라면 검정만 100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색체계를 실용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90% 정도만 검정으로 이동이 돼도 검정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9000N이 검정을 표현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먼셀 검정 어떻게 표기한다고? 먼셀은 N으로 해서 무채색을 표현하죠. N 얼마? 0이면은 이상적인 검정입니다. 이상적인 검정. 이상적인 건 아이디얼하다는 거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 N1 이게 검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공간이 필요해서 잠시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먼셀, 오스트발트, PCCS, NCS, 뭐 DIN도 해당이 되고요. 요런 것들은 표준 색체계예요. 표준 색체계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색상, 명도, 채도의 규칙에 따라서 공간상의 특정한 이런 공간, 먼셀 같으면은 칼라 추리,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나 NCS는 이 복원추형, 그리고 PCCS는 일그러진 럭비공과 같은 모양의 색 공간 안에 색들이 그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표준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체계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른 트렌드 컬러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많이 사용되는 색깔을 중심으로 해서 업계 간의 컬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색체계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색체계를 만들었을 때는 한 뭐 100개 정도를, 1000개 정도의 색깔을 사용을 했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트렌드 컬러들도 나오고 많이 사용하는 색깔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표준을 따르지는 않지만은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색을 표기하는 방식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색깔들을 많이 더 첨가하는 그런 색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활용 색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은 아니고 활용 색체계. 자, 이 활용 색체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팬톤이 있습니다. 팬톤. 자, 팬톤 컬러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색 발표하는 그 기관 알죠? 거기에서는 팬톤은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색을 사용을 할 때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색채 기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컬러 샘플들이 있는 그런 컬러 가이드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10년 전에 있었던 컬러 가이드만으로는 지금 트렌드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추가적인 색깔들을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 공간에서 어떤 영역에는 색깔들이 많이 몰려 있고 사람들이 잘 흔히 선호하지 않은 영역에는 컬러들이 좀 이렇게 듬성듬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표준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활용하기 위한 색채계 팬톤이 있고요. 팬톤 말고 독일의 랄칼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랄칼라는 특히 그 도료 산업, 자동차 도료 그런데 사용되는 색깔들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활용색 표집이, 색체계라기보다는 색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러 가이드, 색 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른 컬러 트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색체계이다. 이것은 활용 색 표집을 의미를 하고 팬톤이나 날 컬러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